굉장히 다양하죠. 다른 기술사도 마찬가지만. 저는 소방기술사는 화재, 피해, 대책.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우는 소방기술사거든요. 이 대책을 세우는 이런 방법들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설계, 시공, 감리, 분석, 컨설팅, 연구, 이런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대책을 세우는 사람이 소방기술사다. 그러면 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화재에 대해서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게 우리 여기 분야에서는 연소 분야입니다. 연소 분야. 소방 관점에서 보면 화재는 우리의 적이에요. 적. 적을 대하는 이 자세나 적을 이기려고 하면 당연히 적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연소 분야를 좀 많이 등한시해요. 왜? 시험에 많이 안 나오니까. 근데 그건 저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대책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좋은 대책이 만들어지냐, 이건 아니거든요. 적군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석하고 평가를 해줘야 가장 적합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소 분야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연소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기 계신 분들이 소방기술사 취득을 하시더라도 연소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참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기술사 준비를 하는데 보통 이제 몇 년 정도 걸리니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몇 년 정도 걸리는 것 같던가요? 주변에 기술사, 소방기술사 알고 계신 분들? 6년. 어우, 양호합니다. 다른 분들 1년 안에 합격하신 분들 없나요, 주변에? 10년 이상 걸린 분들. 평균 한 4, 5년 걸리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근데 10년 이상 걸린 분도 꽤 많고, 저는 10년은 안 넘어갔습니다. 저는 10년은 안 넘어갔고, 그 언저리. 가다서도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까지 갔는데, 그리고 제 주변에 또 1년 안에 합격하신 분들 몇 분 계시고, 근데 평균 한 5시간, 하루에 5시간 정도를 계속 꾸준히 공부해 주시면 한 2년 정도면 가능해요. 그럼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면 1년이면 가능하겠죠. 근데 직장 다니면서 10시간은, 술은 10시간 마셔도 공부는 10시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시간 할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야 되고, 그 시간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기술사 공부를 시작했다고 함과 동시에 주변에 있는 그런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희생을 각오하셔야 돼요. 평소에 만나던 거 다 만나고 직장 회식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겠다? 기사도 합격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다는 기술사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시간을 자기 거를 만들지 못하고 공부를 하겠다? 이건 저는 그냥 멋으로 기술사 공부한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도 간헐적으로 그러긴 했어요. 근데 절대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시간 투자만큼은 확실하게 내가 이것만큼 합격할 때까지 꼭 지키겠다. 그러다 보면 주변의 인간관계가 교통정리가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인생에 득이 된다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별 도움이 안 되고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인간관계들이 그때 다 청산이 돼요. 제대로 남아있는 사람들, 지금 기술사 합격에서도 그 어려울 때 힘내라고 계속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줬던 사람들은 지금도 아주 끈끈하게 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주변에 인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다 해서 전혀 서로 좀 서글퍼할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기술사 합격하신 분들끼리 또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이 돼요.
굉장히 좋은 분들하고 그런 인간관계가 맺어지니까 시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간 투자 없이는 답이 없어요. 꼭 그 부분은 좀 생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교재 선택이죠. 교재 선택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본 교재가 가장 좋은 교재다. 근데 이제 특론이 그런 책이었거든요. 근데 특론이 그런 책이었는데 지금 특론 2020년도 판이 지금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특론으로 계속 공부해 오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만들어진 총론, 이쪽 지금 다 가지고 계신 총론, 이 책은 특론에 있는 내용을 다 100%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그리고 오래된 내용들, 그 다음에 특히 법규는 3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거의 99%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권, 상권만 남아 있고 학원은 12월 말경에 그때 학원을 드릴 예정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론 외에 있는 그 다른 교재에 있는 좋은 내용들도 지금 조금씩 첨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론에 나와 있는 암기노트라는 게 있었어요. 암기노트 이 부분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12월 말경에 상권에 관련된 암기노트는 12월 말경에 딱 해드릴 거예요. 그 암기노트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페이지 수가 지금 한 500여 페이지 되어 있는데 1권에 있는 중요 내용을 한 50에서 60페이지 정도로 압축해가지고 그거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또 암기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교재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재를 많이 보면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지금 있는 교재는 한 90% 정도 자기 걸로 만들면 50점대 중반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보조교재 한두 권으로 딱 부족한 부분 채워서 딱 넘어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니 말로 한 권 지금 이렇게 자기 개념도 파악 안 된 상태에서 교재를 계속 추가를 하잖아요. 한 권 추가할 때마다 1년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10년이 약간 안 걸렸으니까 그 추가한 교재가 한 7, 8권 되겠죠. 고등학교 화학책도 사보고 유체역학 또 관련된 위험성 평가에 관련된 책, 또 뭐 폭발공학, 지금 뭘 봤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다 형광펜으로 다 칠해져 있어. 내가 이런 것도 봤었나 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게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너무 가성비가 떨어져요. 근데 그 시간에 이 본 교재 이걸 가지고 두 번, 세 번 더 돌려보는 게 훨씬 기술사 합격을 빨리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책에 유혹이 많이 오더라도 일단은 이 책을 가지고 한 90% 이상 본인 걸로 만들어라.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브노트나 암기노트 이걸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이걸 꼭 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분들은 이 교재에 모든 걸 다 메모를 하셔가지고 교재를 계속 돌려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 주변에. 교재의 두께가 한 2배 정도 부풀어요. 얼마나 돌려봤는지. 기본 30번, 50번은 돌려봤대요. 그래서 완전 사진 찍듯이 이 내용은 몇 페이지 정도 있다. 어떤 그림, 어떤 공식, 표 어떤 게 있다. 이걸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들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하신 분들은 서브노트가 필요 없어요. 이게 서브노트는 또 어떤 분들이 많이 하느냐면 이 정리를 해야 자기가 돌려보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서브노트가 좋은 점은 뭐냐면은 한 번 딱 만들어지면 굉장히 돌려보는 속도가 빠르죠. 근데 그 한 번 만들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한 번 만들어갖고 안 돼요. 처음에 만들 때는 내공이 약하니까 다 중요한 것 같아서 다 넣거든요. 근데 나중에 계속 돌려보다 보면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빼야 될 내용들이 더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넣어야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걸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시간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만들고 나면 굉장히 속도가 붙으니까 이것도 이제 좋은 장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걸 하라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딱 중요한 거 암기노트는 꼭 만드셔야 돼요. 암기노트. 암기노트는 왜 그러냐면은 진짜 중요한 내용만 탁탁탁 넣잖아요. 이게 암기노트 같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걸 좀 생각하면 되냐면 혹시 시험 보실 때 이 공식 이 문제 나오면 이 공식 풀어서 써야지 하고 공식만 하나 딱 책상에 막 적어놓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만. 그런 내용이 암기노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굉장히 줄어들지만 엑기스들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꼭 만드셔야 됩니다. 암기노트는. 암기노트 만드셔서 본인의 자투리 시간 있죠.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누구 어디 만나러 가면서 뭐 카페에서 기다릴 때 암기노트를 보신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하시는 차원에서 암기노트는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 우리가 그 학원과 강사 선택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학원도 좋은 학원 선택했지, 강사도 이 학원에서 그냥 손가락 안에 드는 강사 선택을 하셨잖아요. 우리 학원 강사가 몇 분 안 되는데 다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숫자가. 그리고 다른 우리 연구반 강사님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합격자들도 많이 배출하셨던 분들이고, 어느 반을 들어가도 후회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말반에 수업을 보통 하니까 토요반 수업이 있고 일요반 수업이 있잖아요. 근데 토요반 수업이 더 좋을까, 일요반 수업이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면 저는 뭐 일요반이라서라기보다는 일요반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합격률이 더 높아요. 그 이유는 보통 이렇게 일주일 내내 고생해서 토요일까지 딱 수업 끝나고 나면 일요일에 좀 쉬고 싶거든요. 일요일에 쉬고 싶은 그런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요반에 수업을 하시게 되면 또 일요반에 평가 같은 걸 하게 되면 꼭 토요일에 날 잡아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그 일주일에 하루씩 더 다른 토요반보다 공부를 하게 되면 1년이 보통 50주 이상이잖아요. 그 중에 30주 정도만 다른 토요반보다 공부를 더 하게 된다고 하면 한 달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달을 더. 이런 부분이 1년, 2년 쌓이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시간 투자를 그만큼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요반 수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일요반에 잘 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온라인 수업 하시거나 오프라인 수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 수업은 뭐 자기가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시간 할애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한테는 온라인 수업이 낫겠죠. 근데 이제 온라인 수업이 좀 단점이 뭐냐면은 자기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 돼요. 그 기간 안에 그 진도를 잘 따라가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상황을 그때그때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좀 제한이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맞나, 이 방향 설정이 맞는지 그것도 확신을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온라인 수업의 좀 단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같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서로 또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이런 부분은 온라인에서는 힘들죠. 근데 오프라인에서 장점은 당연히 뭐 네트워크 형성이라든가 방향 설정, 또 궁금한 부분을 그때그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또 평가나 그룹 스터디를 좀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대신 힘들잖아요. 왔다 갔다 하기. 응? 또 육체적으로 힘들고 비용도 그만큼 더 추가돼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오프라인이 더 효과는 좋지만 그만큼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근데 우리 K학원에서 지금 동영상 찍고 있잖아요.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학원 선택 잘 하셨다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인이 기술사 공부하면서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들, 뭐 시간 투자라든가 주변 정리, 교재 선택,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셔가지고 꼼꼼하게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 작성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결국은 1차 합격은 답안지에서 결정이 돼요. 아무리 자기가 머릿속에 많이 알고 있어도 이 손끝을 통해서 답안지 작성이 안 되면 다 필요 없습니다. 말하는 것은 2차 때 잘 하시면 되고 1차 때는 답안지 작성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답안지 작성하면서 정말 다른 상대에게 상대라고 하면 채점자잖아요. 채점자에게 내 답안 진짜 좋습니다 하고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그림, 공식, 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답안지에 넣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소설책 쓰듯이 내용은 굉장히 좋아. 읽어보면 소설책 쓰듯이 다 썼어요.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걸 다 안 읽어보거든요. 답안지 하나 채점하는데 10초 정도 걸려요. 10초. 한 페이지 10초에 읽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기술계 계통에서. 근데 그 정도 시간에 내 답안지가 굉장히 좋은 답안지라는 걸 어필을 하려면 그림이라는 게 딱 들어갔을 때 한 페이지를 그림 그 하나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답안지 정량화. 대충 이럴 것이다 아니고 확실히 이겁니다 하고 그 정량화를 시키는 데에는 공식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공식을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책에 있는 공식뿐만 아니고 이 공식은 어디에 가장 많이 있느냐면은 계산 문제 있죠. 계산 문제. 계산 문제에 공식 꽉차 있잖아요. 그런 계산 문제에 있는 공식을 이론으로 끌고 와야 돼. 그래서 그 이론, 그 계산 문제에 있는 공식 보면서 이 공식은 이론에 관련된 어느 부분에 넣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결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활용을 잘 하게 되면 굉장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 있죠, 표. 표는 이 마지막에 이게 확실합니다 하고 딱 매듭을 지을 때, 그 다음 뭔가 비교를 하고자 할 때, 일단은 표가 굉장히 좋아요. 효과적이죠. 그래서 그림, 공식, 표, 이 부분이 모든 문제마다 다 넣을 수는 없어요. 대신 그 중에 하나라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꼭 넣으시고, 25점짜리 같은 경우는 3개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꼭 3개 넣어주시고, 어떤 문제는 도저히 넣을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아니 말로 무슨 설치 기준에 대해 쓰셔. 설치 기준 계속 쓰는데 거기에 그림이나 공식표 넣을 만한 그 상황이 안 되잖아요. 법규에 관련된 내용 넣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한 그런 문제에서는 그림, 공식, 표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답안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런 답안 작성에 관련된 건 이렇게 말만 들어갖고는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본인이 작성한 답안 있잖아요. 그 1대1로 저희는 첨삭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안은 어떤 부분을 더 추가를 하고 어떤 부분은 보완을 하고 이 부분은 이 답안에 맞지 않는 것 같다 하고 그거는 좀 제외를 하고 이런 부분을 첨삭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평가 시에도 하고 또 수업 시간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한 잔씩 나눠드린 거 있죠? 평가 및 스터디 운영. 우리 수업 내용은 다른 학원이나 우리 학원이나 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소방이라는 학문이 기술사가 많이 배출이 되면서 또 이게 교재도 거의 평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거 완전히 다르다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제 이 교재나 이거 학원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면서 학생들에게 실력을 끌어올릴까,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죠. 저희 이제 일요심화반에서는 평가나 스터디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복습을 위한 평가를 진행한다. 복습을 위한 평가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지금 이번 주에 수업한 내용 있죠. 이거를 다음 주에 평가를 합니다. 이번 주에 수업한 내용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예습하기는 힘들어요.
소방기술사 공부가. 근데 복습도 힘드는데 최소한 복습은 하셔야지. 그래서 이게 이제 평가 방식을 지금 보면 세 팀으로 구성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세 팀으로 구성한 이유가 뭐냐면은, 세 번째 듣는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 듣는 분들이 계시고 첫 번째 오신 분들이 계셔서 이 세 팀으로 운영을 합니다. 3팀은 이제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 답안지 작성을 별로 안 해 보신 분들, 힘들잖아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 위주로 구성을 되었고, 6문제를 출제를 해요. 6문제 출제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이제 단톡방 운영하면 거기 공개를 합니다. 공개. 이번 주에 6문제를 잘 준비해서 오십시오 하고 공개를 하고, 그 공개를 6문제를 보는데 평가 시간 50분. 원래 이제 한 문제당 10분 주거든요. 10분. 근데 우리는 훈련이잖아요. 훈련은 빡세게 하셔야죠. 그래서 한 문제당 8분 정도의 작성을 할 수 있게 본인의 글씨 필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한 문제당 한 페이지 작성하는데 한 8분. 어떤 분은 한 페이지 반도 작성해요. 본인이 한번 최대한 8분 동안 어느 정도 작성이 되는지 테스트하는 그런 관점에서 10점 위주로만 진행해가지고 6문제 출제를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팀은 뭐냐면, 이 팀은 어차피 수업했던 그 범위에서 문제를 출제하는데 문제는 비공개로 출제를 합니다. 이 팀은. 근데 수업 범위가 보통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문항이 진행이 돼요. 우리 책에 있는 교재에. 그 교재 내용이 한 30, 40개 정도 범위가 그쯤 되거든요. 거기에서 6문제를 출제하는데 비공개로. 그럼 일주일에 한 30개 열심히 준비해갖고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똑같이 6문제 출제를 하고 평가 시간도 50분. 이때 좀 힘들어요. 근데 이때 힘든데 한 달 정도 지나잖아요? 똑같이 힘들어요. 편해질 거다 생각 안 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본인이 적응을 해요. 이거 해가야겠구나 하고 그냥 포기하고 적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팀은 이번 처음으로 운영하는데, 1팀은 11문제를 출제를 할 거예요. 11문제 출제하는데 이제 100분의 평가를 할 거고, 이제 1팀 같은 경우는 그 범위가 약 한 60에서 100문제 정도, 일주일에. 그래서 그 부분을 10점짜리로 하면 11문제. 가끔은 10점과 25점 섞어서 문제를 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평가 시간은 100분 해서 평가를 진행할 겁니다. 1팀 같은 경우는 이 교재를 한 2바퀴 정도 돌 거예요. 여기 수업 다 끝나기 전에. 2바퀴를 돌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바퀴 돌 때는 한 60에서 100문제 정도 되고, 2바퀴째 돌 때는 한 200문제 정도. 한 주에. 그쯤 돌아가야 한 달에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합격을 하시려면 이 교재를 최소 일주일에 한 바퀴. 그 다음에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뭐 3일에 한 바퀴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 3일에 한 바퀴 돌려야 될 그 최종 목표인데, 우리 그 1팀이 그 최종적으로 한 달에 한 바퀴 돌아가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 정도 하게 되면 50점대 전후 열심히 하시면 50점대 뭐 중반까지 나오지 않을까. 1년 정도 계획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시간은 여기 밑에 보시면 그 1팀 같은 경우는 100분을 하셔야 되니까 12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12시부터 1시 한 40분까지. 근데 2팀이나 3팀은 12시 20분부터 1시 10분. 그러니까 50분간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입안에서 하시면 돼요. 입안에서 하시는데 1팀이 이렇게 먼저 와서 하셔야 되니까 나중에 오시는 2팀, 3팀은 1팀 하고 있는데 방해가 안 되도록 조용히 오셔가지고 제가 문제는 이렇게 딱 놔드릴 테니까 그 문제 가지고 시간 되시면 딱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가 후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답안지 다 제출을 하셔야 돼요. 답안지 제출하시고 그 답안지를 가지고 우리 이제 3시 10분 수업하기 전까지
답안지 가지고 이제 강평도 하고 첨삭지도도 하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 수업 전까지 못한 답안지는 쉬는 시간에 해서 또 가져와서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날 못한 답안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 주에 가져와서 또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작했으면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 평가는 꼭 참석을 해주시고, 혹시 본인 개인 사정으로 우리 평가를 못할 수도 있고 수업을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에 해당된 문제는 또 열심히 답안을 작성하셔가지고 가져오시면 돼요. 또 우리 그 부분을 또 가지고 또 첨삭해가지고 바쁠 것 같으면 제가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또 보내줍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끝까지 갑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16주 오늘 오늘은 이제 평가를 안 하니까 15번 평가를 할 거예요. 이 평가를 한 바퀴 돌고 나면 한 80문제 정도 본인이 다 고민해보고 답안지 써보고 하는 문제가 4주 동안, 아니 우리 4개월 동안 16강 동안에 한 80문제 정도 자기가 다뤄볼 겁니다. 80문제 정도는 자기가 이제 계속 굉장히 고민해봤던 문제들이니까 시험 문제 이제 그 정도 나오면 뭐라도 구라를 쳐서라도 뭐라도 쓸 게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우리가 이제 1월 27일인가 첫 시험이 내년? 1월 27일. 예, 2달 남았는데 그 공부를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그 시험은 안 보셔도 돼요. 저는 시험을 한 20번 넘게 봤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뭐 10개도 준비 안 됐는데 가서 시험 봤어요. 쓸 게 있겠습니까? 남들 쓰는 거 구경만 하고 왔지. 그 다음에도 그냥 또 갔어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그 4개월 동안 공부하느라고 가족도 같이 시간도 못 보냈고 주변에 꼭 만나야 될 사람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그 시간에 좀 만나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한 100개 이상 준비가 했다. 이때는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좀 중간평가 받아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시험에 좀 임해 주시면 합니다. 그래야 본인도 뭔가 쓸 게 있고 거기서 느끼는 게 있고 나는 어떤 걸 더 준비해야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남들이 보니까 나도 가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 만약에 한 100개 정도 준비했다. 그럼 다음 시험의 목표는 몇 개를 잡아야 되겠어요? 그 2배는 잡아주셔야죠. 다음 시험에 내가 200개 준비해서 가겠다. 그 다음 시험은 한 3, 4개월마다 하나 있으니까 이번 다음 시험 한 300개 준비해서 가겠다. 이 300개 내에서 내가 몇 점 정도 맞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100개씩 늘리면 5, 600개 정도 하면은 합격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시험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좀 치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좀 고민하셔서 목표를 잡아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번에 그룹 스터디 있잖아요. 그룹 스터디 밑에. 그룹 스터디는 뭐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끼리 몇 분이서 뜻을 좀 함께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수업 전에 미리 와가지고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스터디 할 때 우리 심화반에 계신 분들이 스터디 그룹을 결정을 하면 제가 지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뭐 아침 10시부터 하시겠다 하면 제가 9시 반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 안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끼리 좀 합을 맞춰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공부해보자. 네, 그럴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스터디 결정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스터디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그룹 스터디 가로 2번에 뭐라고 돼 있죠? 가로 2번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아주 많이 들어봤단 말이죠. 소방기술사 공부가 이게 쉽게 막 갈 수 있는 그런 공부는 아닙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가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룹 스터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또 있나요? 더 질문하고 싶은 사항? 그런 부분 없나요?
그런 부분이 예, 그런 문제를 예. 말씀하시는데 예. 그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만드는 걸 아니에요. 아유 혼자 만들기 힘들죠. 지금 여기 교재에 있는 문제, 여기 낚시가 예, 여기 지금 이렇게 차례 있잖아요. 차례. 이 차례 하나가 문제예요. 예. 이 차례 하나가 문제고, 여기 있는 문제가 막 겹치는 것도 있고, 뭐 문제 여기 차례 하나가 한 문제가 아니고 막 3개, 4개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한 5, 600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심화반에서는 이 90% 정도 하면 이게 한 400개에서 500개 사이 정도 될 거예요. 본인이 이거 90% 정도 자기 거로 만들면. 그러면 이제 연구반 또 가셔서 한 100개 정도 아직 출제되지 않은 그런 사항들.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같이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이제 한번 승부를 볼만하죠. 그런 계획을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 잡고 접근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여기 있는 교재, 거기를 완전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우선이죠. 그래야 이게 여기 기본이거든요. 그래 기본기를 제대로 다져야 경기에 나갈 거 아니에요. 기본이 약한데 가서 기술만 계속 습득한다고 이게 기술이 발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교재 굉장히 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간략하게 이걸로 끝내고 좀 쉬었다가